오늘 있었던 인천외고 기말 해설을 진행을 해볼 건데 역시나 저번 시험처럼 문제수가 기존의 기출이랑 변화가 있었죠. 객관식이 12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단답형 주관식이 5개, 6개죠. 단답형 주관식 6개에다가 서술형 1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서술형은 여전히 10점 만점이었고 그래서 난이도 자체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객관식 어느 정도 무난한 난이도가 출제됐었던 것 같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주관식에서 좀 이제 눈여겨볼 게 주관식 4번이랑 주관식 6번 요게 이제 2개 정도가 좀 걸렸을 것 같아. 그다음에 서술형은 크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다. 결국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봤으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2개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데 저 2개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을 법한 시험이지만 또 이제 말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잘 본 친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등급을 섣불리 예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전문항을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을 보시면 1번은 무난한 경우의 수 문제가 되고 4P의 2에다가 더하기 5C3을 하죠. 공부를 했으면 4P 4 곱하기 3이니까 12에다가 5C3은 10이 될 거고 정답 22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는 유리함수 y는 2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 친구가 2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a, b의 값을 구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유리함수가 어떤 상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먼저 찾아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지금 요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절편 2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건 이제 a하고 b의 값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의 y절편이 a 값이야.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이 b가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2개를 빼자 그랬으니까 a에서 b를 빼고 정답 4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2번이 정답일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x가 2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k 그 다음에 g의 x는 x 마이너스 3이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 보니까 지금 f 합성의 g 합성 f의 인버스 합성의 f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4가 나왔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역함수를 전개해 보시면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합법칙으로 앞에 2개를 날려주시면 되고 결국 끝에 2개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 결국에는 g 인버스의 f에 2를 넣은 값이 4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끝에가 인버스니까 요거 2개 자리 바꾸고 인버스 지워주면 결국 g의 4의 값이 f의 2가 된다는 소린데 g에다가 4를 대입해봤더니 그 값이 1 나오죠. 결국 f2가 1이니까 f에다가 2를 다시 대입해보시면 k 플러스 2가 될 거고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남학생 5명과 그 다음에 여학생이 4명이 있대. 이 중에서 회장 하나 하고 부회장을 남자하고 여자에서 1명씩 뽑겠다 이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회장이 남자야. 그럼 이때에는 회장을 5명 중에 1명 뽑을 거니까 5를 곱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지금 회장이 남자니까 1명 줄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 중에서 부회장 1명, 넷 중 하나 뽑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도 4명 있으니까 그 4명 중에 1명 여자 부회장으로 선출하면 되겠죠.
해서 이 경우의 수는 16 곱하기 5니까 80 되겠네. 만약에 회장이 여자예요. 회장이 여자라면 이때는 4명 중에 1명의 여회장을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자 부회장 5명 중 하나, 1명 줄었으니까 여자 부회장 셋 중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543 곱하니까 60까지 되겠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2개 더 하시면 될 거고, 정답은 1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정답이 3번이야. 이것도 케이스 분류할 생각을 못했으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다 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정의역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fx는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플러스 4라고 주어졌는데 최소값이 1이래요. 최소값이 1일 때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값인데, 결국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 잘 그리면 끝나죠.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니까 이쯤 마이너스 5, 이쯤에 3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5에서 등장을 할 거고, 그 값이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5,1 지나겠다는 소리가 되죠. 대입해보시면 이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루트의 a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뒤쪽에 있는 루트 부분이 3이 되면 되니까 a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fx가 결정이 됐죠. 마지막에 구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다시 3을 대입하시면 루트 안쪽 1 되면서 4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정답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6번으로 갑시다. 6번에서는 무리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무리함수 fx 써봅시다. fx의 방정식은 루트의 5x 플러스 k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는데, 곡선 fx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a, b의 길이가 3루트의 2라 그랬죠. 3루트의 2. 구하고 싶은 것은 상수 k의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지금 증가하는 함수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직선 y는 x하고의 위치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는 x, 요거 보자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루트의 5x 플러스 k는 x에 더하기 2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하시면 5x에 더하기 k가 x의 제곱 플러스 4x의 플러스 4가 될 테니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k 그리고 0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두 근을 구할 수가 없지. k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1이 될 거고, 알파와 베타의 곱이 4 마이너스의 k가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a, b의 길이가 3루트인데 얘네들이 y는 x 위의 점일 거니까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3일 거라는 소리야. 곱셈 공식 활용하시면 제곱한 9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될 거고, 값이 1 마이너스 4배 하시면 되니까 16에 플러스 4k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면 24가 될 거고, k 값이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야. 7번으로 갑시다. 7번은 합성 문제가 나왔는데, fx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잘 해서 317번을 1을 대입하자는 소리야. f에 317에 1 구하자. 그러니까 반복되는 주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f1의 1은 그냥 f의 1이 될 거고, 1 대입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5. 자, f2의 1은 방금 나왔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해보니까 하나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분의 2배 마이너스니까 5에서 3을 빼고 2가 되겠죠. 2.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역수인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되겠네요. 를 다시 대입하면 f의 3의 1이 될 거야. f의 3의 1은 f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배니까 3분의 8이죠. 거기서 3이 빠지니까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 될 거고 값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3번 대입하면 원래대로 값이 돌아온다는 걸 확인했어. 그럼 3개씩 값이 도는 거니까 31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아시면 될 거고, 지금 3이랑 1이랑 7을 더하면 값이 11 나오죠. 그럼 1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F2의 1,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2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8번은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총 20개의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대. 가로의 길이가 2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1인데 구하고 싶은 거는 대각선의 길이가 3 이상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직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지금 변의 길이를 줘놨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대각선의 길이로서 가능한 것들을 먼저 계산을 좀 해보고 여사건으로 갈지 일일이 셀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측정해보면 2랑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지, 그치? 아직은 3보다는 작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한번 세볼까요? 이런 거. 그럼 여기에 길이가 4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니까 이제 루트에 17 되겠죠. 루트에 17. 그 다음에 뭐 3개짜리 요런 애를 생각해 보면 요런 애는 가로 길이 6에다가 1이 되니까 루트에 37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뭐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세로로 두 칸을 가보시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인데 얘도 지금 루트 8이니까 3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여기다 이제 하나 늘려주면 값은 커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이제 계산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 사이즈만 커지니까. 자, 그럼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루트의 9 이상인 걸 찾는 건데 지금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가 얘야.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죠. 그 다음에 가로를 하나 키워봤더니 루트 17 되면서 바로 3보다 커져. 그렇다고 세로로 한 칸 늘려봤더니 세로로 하나 늘리면 2루트 2가 되죠. 이거보다 만약에 하나를 키운다 손 치고 얘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여기가 2랑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루트 13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3보다 크잖아. 그럼 지금 만들어지는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더 많이 있을 건데 그러한 애들 중에서 3보다 큰 게 엄청 많은 거고 3보다 작은 건 이거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사건으로 가는 게 현명하겠네. 그럼 전체에 나오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일단 세보면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거죠. 6개 중에 2개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가로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직사각형 만드시게 되면 6C가 15가 되죠. 6C가 15. 그 다음에 5C2가 10이 되니까 벌써 150개 나와요. 150개. 네, 이제 여기에서 안 되는 걸 찾을 건데 일단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인 애들을 계산해보면 루트 5는 그냥 이거 네모 하나잖아. 그치? 그거 20개 있으니까 20가지 나오겠네. 또 2루트 2인 애 2루트 2인 애를 찾으려면 이제 이렇게 된 애를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세로 사이즈에서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2개죠. 그 다음에 3개 나와. 즉 이거 하나당 3개 들어있는 거지. 그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있으니까 3 곱하기 5 해서 15개의 대각선이 2루트인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겠네. 합하면 35가 될 거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던 직사각형의 개수는 20 더하기 15를 150에서 빼시면 되니까 결국 150에서 35를 빼자는 소리가 되고 115개 나타나게 되겠죠. 115개. 정답은 5번 된다. 5번. 자,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9번은 역함수 단원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집을 풀든지 간에 항상 들어있는 문제. 자, 9번 보시면
지금 fx라는 함수는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2분의 1의 x에 플러스 5가 되거나 3분의 4의 x에 플러스 5라고 하셨고 각 구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보다 작을 때. 자, f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인데 지금 보면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럼 역시나 y는 x하고의 관계를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자, x는 0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는 0이야. 그럼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3분의 4x니까 y는 x보다 가파르게 오다가 x가 0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면서 1보다 작은 기울기를 갖게 이렇게 fx가 생겨 있겠죠. 얘하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y는 x야.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 꺾은 선을 대칭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결국 둘러싸인 부분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배 해주면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배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려면 좌표를 아셔야 되는데 얘는 y는 x라는 직선하고 x는 0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0,0 원점이었겠네요. 원점. 그 다음에 이 점은 x는 0과 fx가 만나는 점인데 0일 때 5니까 0,5라는 점이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점은 y는 x하고 직접 연립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얘하고 x를 연립하게 되면 2분의 1x가 5가 되니까 10,10 나와요. 10,10.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역시나 는 x 해보시면 3분의 x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라는 점인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때 여기를 기준으로 끊어서 이 높이를 가지는 삼각형과 이 높이를 가지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S1, 오른쪽 삼각형 넓이 S2라고 하시면 S1의 값은 2분의 1에 밑변 이거 보라색이야. 0부터 5까지 밑변의 길이가 5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높이는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니까 15 되겠네요. 그죠? S1의 값은 2분의 75가 돼. 2분의 75. S2는 2분의 1에 밑변 역시나 저기 있는 보라색깔 5를 취하시면 될 거고 높이는 10부터 0까지가 되니까 10이면서 2분의 50 되겠네요. 2분의 50. 그래서 일단은 이 빨간 색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75에다가 2분의 50을 더하시게 되고 2분의 12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2분의 125. 근데 우리는 y는 x가 아니라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125라는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된다. 3번. 자, 10번으로 갑시다. 10번에서는 두 개의 집합 A는 0, 1, 2, 3, 4, 5 이렇게 돼.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4부터 9까지야. 4, 5, 6, 7, 8, 9 이렇게 있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의 개수 구하자고 그랬는데 1대1이래. 그리고 조건 나를 보니까 모든 A 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FA는 3A가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 A 값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0이 들어가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B엔 0이 없지. 그럼 0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1이 들어갔다라고 치면 3이 아니어야 되는데 3도 없어. 얘도 고려 대상이 아니야. 2가 들어가게 되면 F의 2가 6이 아니어야 되는데 6이 B에 있으니까 이건 고려해줘야 되지. 또 3을 대입하면 9가 되니까 여기 있죠. 제어도 안 돼. 4, 5는 12, 15인데 그거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지금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찾기 힘들면 전체에서 반대를 생각해서 개를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도 여사건으로 결국 풀자는 소리가 되는데 전체 1대1 함수의 개수는 6 팩토리얼이니까 720개가 되겠죠. 720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를 셀 건데, 반대는 f의 2가 6이거나 혹은 f의 3이 9가 되는 그런 1대1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f2가 6인 경우 f2가 6이면 하나의 함수값이 고정된 거지. f2가 6으로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나머지 5개에서 5개로 보내는 1대1을 고려하시면 될 거고, 그 개수는 5 팩토리얼로 120개가 되겠네요. 120개. 그럼 마찬가지야. f의 3이 9일 때도 값을 하나 고정시켜 놓는 거니까 5 팩토리얼로 120까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둘이가 동시에 성립한다라고 치면 이제 3이 9까지 연결된 거니까 남아있는 4개에서 4개로 꽂는 1대1의 개수 4팩토리얼이 겹치게 되겠죠. 이게 24가지가 되겠네. 24가지.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함수의 개수는 720에서 마이너스 240에 마이너스 24 요거 계산하자는 소리였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720에서 240을 빼면은 얼마니? 480이죠. 480에서 24를 다시 더할 거니까 504가지의 함수가 나타나게 되겠네. 정답은 2번이야. 2번.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시다. 11번. 11번도 만약에 이제 안 풀어봤으면 좀 당황했을 법한 문제인데, fx라는 함수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fx가 마이너스의 루트의 절대값의 x에다가 더하기 3을 해놨어.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방정식 f의 x가 2가 되게끔 하는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최대값을 구해서 더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루트의 x라는 애가 있을 거고 루트의 절대값의 x라는 애가 있을 건데 이놈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지? 그럼 루트의 절대값 x는 결국 절대값의 대상이 x니까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가 그냥 나올 거고 마이너스였으면 부호 제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루트 x는 y축을 기준으로 y축이야. 0보다 클 때 그냥 함수 그리래. 이 루트 x야.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루트의 마이너스 x니까 그럼 그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겠네. 그러니까 이 갈매기 모양의 그래프가 루트의 절대값 x라는 소리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려면 x축 대칭하면 될 거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지? 즉 마이너스 루트 x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야. 를 3만큼 들어 올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습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게 fx의 그래프가 된다. 빨간색하고 하얀색은 이제 안 봐도 돼. 지웁시다. 여기하고 여기 필요 없어. 이 주황 색깔의 그래프가 내가 관찰하고 싶은 fx의 그래프야. 요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았어. 여기에 값이 이제 3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fx가 안에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t로 치환해 볼게요. t로. 그럼 이제 f의 t가 2인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f의 t가 2가 되려면 여기가 3이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밑에 있는 애를 찾자는 소리죠. 그럼 fx의 그래프와 y는 2의 교점을 잡으시면 될 거고 y는 2가 이렇게 지금 생겨 있을 거야. y는 2. 자, 그럼 교점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3보다 하나 작아요. 3보다 하나 작아. 그럼 3에서 하나 작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1이라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즉, 요 교점의 x 좌표가 1인 거고 요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 그 값들이 t라고. 다시 t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건데 이 t는 우리가 치환했던 fx가 되겠네. fx. 그럼 다시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fx가 1인 경우하고 f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럼 fx가 1인 경우는
지금 여기가 2였으니까 저거보다도 내려와야 돼.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y는 1이라는 애야. 그러면 또 생각, 여기 3이었으니까 2가 빠져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루트 절대값 x의 값이 2가 되려면 안쪽에 있는 절대값 x가 4가 돼야 되겠죠. 4가 되려면 여기가 4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4거나 하겠네. 그러니까 요 경우에 위에죠. 요 경우에 x의 값이 4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이고 싶대.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이 밑에 깔리겠지? 제가 안 그릴게. 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3에서 4가 빠져야 되잖아. 4가 빠지려면 여기 있는 애가 4가 돼야 되니까 결국 절대값 x가 16이 돼야 될 거고 이때는 x의 값이 16이거나 마이너스 16이거나 하겠네. 그럼 결론.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4개의 실근이 나타나. 실근의 개수 k라고 하자 했으니까 k 값이 4겠죠. 그 중에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라지 m의 값은 16이 될 거고 두 개 더하면 정답은 20이 되겠네요. 20. 12번 봅시다. 두 상수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양수래요. a가 양수가 되고 fx는 x-1분의 ax의 더하기 1이야. ax의 더하기 1.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해서 gx를 만들 건데 g2의 값이 7이 되고 g의 값이 7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의 x가 됐대. 자, 그럼 각 조건을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 있는 ggx가 x가 됐다는 소리인데 유리함수를 평행 이동한 놈이 gx고 그 gx를 자기 자신과 합성했을 때 항등이 됐다는 소리니까 결국 gx하고 g의 인버스 x가 서로 같다는 소리겠죠. 그럼 일단 gx의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 i를 먼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f의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1,a야, 그지? 이제 저 점을 옮길 거야. x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죠. 자, 그럼 평행 이동을 좀 해보면 b 플러스 1, a 플러스 3이라는 점으로 갈 거고 이게 지금 g라는 i의 정근선의 교점이겠네요. 그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될 거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식이 하나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아까 g의 2가 7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gx가 2,7을 지난다는 소린데 gx를 직접 구해서 2,7을 대입하자니 얘를 이동시켜야 되죠. 근데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빼기 b를 대입하면 ab양이 생겨서 계산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다시 fx 위의 점으로 옮겨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행 이동시킨 걸 거꾸로 돌리면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시면 될 거고 이 마이너스 b, 7에서 3 빼니까 4로 같겠죠. 이게 fx 위의 점이 되겠네. 결국 f에다가 이 점을 대입했을 때 4가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b를 대입하겠다는 소리는 2,7을 gx에다 대입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a, b항이 생기니까.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구했던 이 식에서 이 마이너스 b를 만들 수가 있어. 이 둘의 자리를 바꿔주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면 f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1 되죠. 분자분모 부호 바꾸시면 a 플러스 1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 값이 4라는 이야기야. 4. 자, 방정식 풀어주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은 4a의 플러스 4가 될 거고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의 4의 a의 마이너스 5가 0 되겠네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은 5가 될 거고 5에서 b를 빼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의 값이 7이었거든요.
자, 그럼 f의 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fx 결정해보면 fx는 x-1분의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구하고 싶었던 거는 f의 3이죠. 3을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6이 되면서 8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이제 단답형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단답형 1번 한번 봅시다. 단답형 1번. 자, A에서 A로 가는 두 함수 FG가 1대1이야. 1대1이고 F1이랑 GA 둘 다 2가 됐다. 둘 다 2래. 자, 그리고 G의 FE가 3이라고 그랬어. G의 FA가 3이다. 자, 이때 F3하고 G3의 값을 구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1, 2, 3이 있을 거고 1, 2, 3 이쪽에서 가는 대응을 F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 2, 3 하나 더 써서 이쪽 대응을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두 놈이 다 1에서 2로 가니까 요게 하나 있는 거고 요게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 좀 해볼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쓴 거고 이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F2의 값을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F2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얘 말고 1하고 3이 있겠죠. 1하고 3. 그럼 만약에 F의 2가 1이었다면 1로 가겠지, 그지? 1로 가.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G의 1이 3이냐 했더니 이거의 모순이죠, 그지? 이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네.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F의 2가 3이 되는 경우야. F의 2가 3이 되면 1대1이기 때문에 F의 3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2가 이제 3이었으니까 G의 3의 값이 3이 되고 G의 2의 값은 1 이렇게 되겠네.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F3 더하기 G3이니까 F3 1에다가 G의 3 3 더하시면 정답 4가 되겠네. 되죠? 자, 그 다음에 단답형 2번으로 갑시다. 단답형 2번. 단답형 2번에서는 두 개의 무리함수 y는 루트의 3분의 x에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y는 루트의 마이너스 3분의 x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는데 이 두 그래프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얘가 3분의 x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x니까 둘은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두 무리함수의 그래프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의 꼭지점이 0,2가 되고 얘의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그럼 0,2는 뭐 대충 이쯤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얘겠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는 얘가 0,2가 되니까 이거보다 오른쪽 아래에 한 이쯤 있겠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0,1을 혹시나 얘가 지나가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1을 대입해보면 이 0이 됐을 때 이게 1에서 2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니까 0일 때 이거보다 좀 밑을 지나가. 조금 더 밑에 찍을게요. 3, 마이너스 2, 그리고 0, 마이너스 1 지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두 곡선은 우리가 만들었고 y축인데 여기가 x는 0인 지점이니까 이게 y축이야. y축. 아까 우리가 좌표를 구해봤듯이 여기가 지금 2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는 3으로 둘러싸인 영역인데 여기다 그리면 안 되지. x는 3이 이 꼭지점이니까 이 꼭지점에서도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요. x는 3. 그럼 결국 이제 구하고 싶은 영역은 이 곡선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겠네. 근데 보면 얘네가 개수가 3분의 1로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이 섞여 있는 상황이야. 그럼 결국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이쪽 넓이랑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이 아래쪽의 넓이가 동일하겠죠. 요 넓이가 동일해.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로 변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하고 아랫변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할 건데 3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니까 3,3이라는 좌표가 되겠네.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가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5가 될 거고
윗변의 길이는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3이죠. 그럼 윗변 아랫변 더했을 때 8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3부터 0까지 3 그리고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정답 12 하고 나오게 되겠죠. 12.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으로 가봅시다. 단답형 3번. 단답형 3번. 단답형 3번도 틀린 친구들 좀 많을 것 같은데 fx는 x-1분의 x 더하기 3이야. 자, 위에 세 개의 점이 있고 a, p, b의 최대값을 구하자고 그랬어. 일단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x축하고 y축이 있을 거고 x축하고 y축 뭐 이쯤 그릴게요. 두 정근선이 한 놈은 x는 1, 한 놈은 y는 1이니까 뭐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3 이쯤 지나. 그러면 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쪽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이게 fx의 그래프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a가 2,5인데 얘 지금 그래프 위에 점이네. 이쯤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2,5. 그 다음에 5,2가 있어. 5,2. 근데 5,2는 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 1,1도 y는 x 위에 있죠. 원점하고 얘를 이렇게 쭉 연결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5,2가 한 요쯤 찍히겠네. 여기가 5,2 이렇게 되겠죠. 각 점이 이름이 붙어 있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대요. 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다른 움직이는 한 점을 잡아서 A, P, 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랬는데 하필이면 A 값이 2부터 5까지야. 여기가 2죠. 여기가 5야.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 위에서 이제 P라는 점이 움직이는 건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지, 그치? 생각을 해봐. 지금 A하고 B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길이는 3 루트 2로 변하지 않는 길이야. 그치? 그럼 이제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데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여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y는 x가 되고 이거 AB가 얘랑 수직이니까 이 90도네, 90도.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유리함수의 가장 볼록한 점을 찾으면 된다고. 가장 볼록한 지점. 가장 볼록한 지점은 개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점근선을 지나가면서 점근선의 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풀마일인 직선과 유리함수의 교점이 됐을 때가 가장 볼록하다 그랬어요. 가장 볼록해. 그러면 결국에는 y는 x라는 직선과 얘를 연립해서 교점 p를 잡아내시면 되니까 풀어보시면 x 플러스 3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빼기 3은 0이 되면서 x값 3 나오죠. 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a값이 3이야. a값이 3.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실제 삼각형의 넓이네. 실제 삼각형의 넓이. 자, 일단 a값이 3인 거를 알았고 y는 x 위에 있는 걸 아니까 p의 좌표가 3,3이 되죠. 이거를 뭐 괜히 신발끈까지 갈 것도 없이 밑변의 길이가 3루트 2인 걸 알았으니 높이만 구하시면 돼요. 자, p의 좌표도 알고 있고 지금 요 점 A, B의 중점 찾아보면 A, B의 중점 M의 좌표는 2랑 5를 더하면 7이니까 2분의 7,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부터 이제 P까지의 거리가 곧 높이가 될 거고 차이가 2분의 1만큼 나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시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2 대신에 루트 2분의 1을 쓰게 되면 지워지면서 정답 2분의 3 얻어낼 수 있겠죠. 2분의 3. 자, 단답형 4번 봅시다. 아마 이제 단답형 4번부터 조금 어려웠을 거야. 단답형 4번. 꽤 중요한 주제니까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5하고 fx라는 애가 절대값에 x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래요.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GT, 교점 개수야.
근데 GT가 2가 되게끔 만드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아마 이제 틀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범위를 풀었어도 구하다 말았거나 해서 이제 틀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점은 보통 이제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오면 t를 여기다 줘. 여기다. 그러니까 얘를 그려놓고 얘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게 만드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t가 있어. 그게 조금 특이해. 자, 일단 절대값 안쪽이 이차함수니까 쟤를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x-2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t에 만들면서 쓴 4분의 9를 이렇게 빼주면 되죠. 자, 그럼 얘가 기존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t 마이너스 4분의 9고 t가 지금 변수니까 결국 요게 변하는 값이야. 근데 얘는 변하지만 앞에 있는 꼭지점의 x좌표는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도 변하지 않아. 그 얘기는 어쨌거나 절대값 함수를 그리기 전에 얘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놈의 꼭지점이 x는 2분의 3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게 기존의 x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 뭐 귀찮으니까 이제 a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가 지금 a인 건데 절대값을 씌워서 이 y는 5라는 직선하고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애초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y는 5보다 더 위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y는 5보다. 그럼 애초에 안 만나지, 그지? 그럼 여기가 5니까 x축은 이거보다 더 아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얘는 그냥 fx가 되겠네. 그러면 원래 안 만났으니까 그리고 원래 양수였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니 fx하고 y는 5가 만나는 교점이 없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gt가 2가 안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이 y는 5하고 얘랑 만나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y는 5랑.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되죠. 접한다고 치더라도 역시나 원래 함수가 fx가 될 거고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니까 gt가 1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일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 일단 절대값 함수하고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그 상황을 좀 그려보면 x축 밑으로 꼭지점이 내려가야 돼요. 일단 내려가야 되고 이걸 접어 올렸을 때 y는 두 점 만나야 되니까 접혀 올라간 놈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y는 5를 그려서 교점 두 개 만들려면 여기 접혀 올라간 꼭지점 a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생각. 얘보다 y는 5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되어줘야지만 교점이 딱 두 개 나와서 GT가 2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A라는 기존의 꼭지점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X좌표 공유하겠지, 그치? 자, 이 점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B라는 점이 2분의 3,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T에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5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5보다 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거니까 교점이 4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접해도 안 돼. 접하면 교점의 개수가 3개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9라는 애는, 저 애는 이 5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위치를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t, 얘를 넘길 거지? t는 4분의 9에서 5를 뺄 거고 5는 4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하나 잡아내게 돼요. 자,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아.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얘를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위에 접혀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이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얘랑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A하고 얘가 접혀져 내려간 Y는 마이너스 5랑도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5가. 이래야지만 이 밑에 부분이 그대로 접혀 올라가서 빨간 색깔 그림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려면 이 A의 Y 좌표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를 또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보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t-의 4분의 9라는 애가, t-4분의 9라는 애가, 지금은 또 이제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가 넘어갔을 때 같은 식이 등장하죠. 그러면 또 이제 나머지 범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또 처음에 했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애초에 이 그래프가 5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가 5보다 작아야 된다. 맨 처음에 했었던 얘기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t의 값이 5 더하기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지금은 4분의 29보다는 또 작아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되니?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이래.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었으면 애초에 안 만났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도 만나지 않을 거라서 이 꼭지점을 일단 y는 5보다는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연두색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 변한 꼭지점이 5보다 밑에 있어야 2점 나올 거니까 그걸 푸시면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나온다. 이 둘의 교집합을 제시하면 정답이 될 테니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크고 t의 값이 4분의 29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단답형 몇 번이니? 4번 문제였어. 4번 문제. 자, 넘어가서 단답형 5번으로 가볼게요. 단답형 5번. 단답형 5번 이제 경우의 수인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공이 하나씩 있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같은 색의 공에는 번호가 1부터 4까지가 적혀 있대요. 자, 써보면 1, 2, 3, 4. 이게 이제 4개의 번호가 있는 거고, 각 번호마다 색깔이 3개 있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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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마지막으로 노란색이죠.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에 노란색이야. 총 12개의 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3개의 공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대. 근데 보니까 조건 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같은 수가 적힌 공이 2개가 있어야 된대. 같은 수.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같은 수가 1부터 4 중에 누군지를 밝혀줘야 되겠지, 그치? 그게 4개 중에 하나 사실이겠네요. 해서 이 상태에서 내가 1을 골랐다고 치자. 되죠? 근데 그 중에 선은 2개만 뽑았는데 그럼 지금 1, 그러니까 번호 하나당 공이 3개 있는 거니까 그 3개의 공 중에서는 2개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해서 일단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12개가 나와요. 2개 곱하면. 해서 일단 조건 가를 만족시키면서 내가 얘랑 얘를 뽑았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가 좀 특이한데 조건 나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조건 나에서 같은 색의 공은 이웃하지 않게 일렬로 세우겠다. 같은 색은 이웃시키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일단 우린 지금 뽑기만 한 거야. 마저 이제 나머지 하나를 뽑아서 일렬로 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남은 공을 처음에 뽑았던 색과 같은 색의 공을 뽑을 건지 다른 색의 공을 꺼낼 건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분류가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노란 색깔 공을 뽑았다고 칠게. 노란 색깔 공을 뽑을 건데 같은 수의 공은 이미 2개를 뽑아놨으니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3개 중에 하나. 그게 3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들 중에 누구를 뽑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뽑아놓은 3개의 공은 전부 다른 색깔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조건 나를 만족하게 될 거고 이때는 그냥 3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6가지 등장하겠죠. 이 2개를 곱하시게 되면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하나를 더 뽑는 과정에서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뽑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뽑아낸 공과 같은 색을 뽑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때는 여기에 있는 6개의 공 중에 하나를 뽑아주셔야 되겠네요. 그게 6가지겠지, 그치? 해서 뭐 이번에는 얘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랑 얘를 나열해야 되는데 같은 색깔인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전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쟤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죠. 그러면 얘랑 빨간색 덩어리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얘네들은 번호가 적혀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될 거고 6에서 4가 빠지니까 여기서는 2개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겠네. 해서 2개 곱하니까 12개 되겠죠.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가랑 엮여서 30까지 존재한다는 소리야. 마지막에 구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얘랑 얘를 곱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이 360까지가 등장하게 되겠네요. 360까지. 6번하고 서술형 1번만 해설을 좀 잘라서 붙일게요. 칠판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단답형 6번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는 일단 유리함수야. 뭐 보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 함수인데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게 꽤 이제 강력한 조건이죠. 흔히 볼 수 없는 조건이고 밑에 이제 b가 2a가 아니라는 조건은 이거 곱해도 이제 같지 않게 유리함수 잘 만들어 줬어요. 해서 이제 gx라는 함수를 잘 정의를 시켜놨는데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가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에는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평행이동해서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좀 특이한 점은 일단 구간을 가르는 지점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왜 특이하냐면 점근선이 발생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b가 되지, 그치? 걔를 원점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접어 올리겠다 이런 소리가 돼. 뒤에 이제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서 이야기 좀 하고 어쨌거나 이러한 함수 gx하고 y는 t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지. ht. 근데 이 ht가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쨌거나 ht라는 함수까지도 찾는 게 또 일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이 조건 주고 f8을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 자체가 좀 이렇게 밀도가 있죠. 함수가 3개나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3개의 함수를 모두 이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돼. 일단은 gx를 그려서 얘와의 교점의 개수인 ht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f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y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세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니까 이쯤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가로 점근선이 y는 a가 되는데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축 위쪽의 점근선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아까 이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f의 0이 2분의 b야.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 건 알겠는데 이쪽을 지날지 이쪽을 지날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노란 색깔의 경우에는 2분의 b가 a보다 큰 상황이에요. 만약에 연두색이라면 여기가 2분의 b니까 2분의 b가 a보다는 작은 상태야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2분의 b를 원점까지 끌어내려서 이쪽을 접어 올려서 이제 gx를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노란색이냐 연두색이냐에 따라서 이쪽 부분이 살지 안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y는 t라는 직선을 그려서 교점 개수를 셀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노란색과 연두색의 케이스 분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노란색으로 먼저 가봅시다. 노란색.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2분의 b가 양수인 경우예요. 그리고 a보다 이제 큰 경우지, 그치? 일단 식으로 써보면 첫 번째 b의 값이 2a보다 큰 경우, b가 2분의 a보다 큰 경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 잘 해보세요.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는 원래 그래프를 살리자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를 살려야 돼. 일단 이 그래프 살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애를 끌어내리죠. 끌어내리는데 2분의 b만큼 끌어내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원점까지 끌어내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딱 이만큼을 평행 이동시켜. 이만큼을.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b가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와. 근데 기존에 이쪽에 있는 함수가 점근선 y는 a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a 역시도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b만큼 내려오게 되겠네요. 여기가 a-2분의 b가 되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만 접어 올리겠다는 소리야. 그럼 접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쪽은 원래 이제 위에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쪽만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 또 이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겠네, 그지? 근데 A보다는 얘가 더 절대값이 작으니까 새로운 점근선을 주황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 점근선은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2분의 b의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밑에가 접혀 올라가면서 얘를 넘지 못하게끔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네요. 즉, 이 그래프가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gx의 그래프가 된다.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a가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주황색을 넘지만 여기를 넘지 못하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럼 일단은 생각 좀 해볼게. 얘랑 ht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ht의 값을 이제 이쪽에다가 놔볼게요. 이 y는 t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올 건데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밑에서부터 올리면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쪽에 있어. t의 값이 음수야. t의 값이 음수가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교점 하나죠. 그래서 ht의 값이 1이 돼. ht의 값이. 그 다음 t의 값이 0이 되는 순간, t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에는 x축이니까 교점의 개수 2개 나오죠. 그래서 t의 값이 0일 때, 이때는 교점의 수, 순서 반대로 쓸게. 1일 때가 t가 양수, 그 다음에 올라가서 2일 때가 t의 값이 0일 때야. 자, 그럼 좀 더 올리면 교점의 개수가 3개까지 가지겠지?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제 3개가 되는데, 이때는 일단 t가 양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이 t가 2분의 b 빼기 a, 이 주황색깔 점근선 라인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만나던 걸 못 만나니까 교점의 개수가 줄겠죠. t의 값의 범위가 2분의 b에 마이너스 a가 될 때까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 그럼 그 점근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점근선이 되면 이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또 어디까지 2개냐면 이 하얀 색깔 점근선, 원래 점근선이었던 A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2개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일단 줄어들고요. 얼마예요? 2분의 B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T의 값이 A가 되기 전까지는 2개야. 그리고 T가 A가 되면 이제 이쪽 교점이 사라질 거고 여기만 계속 살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이제 1개가 되는데 이때는 T의 값이 A 이상일 때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 요게 HT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낸 이 HT가 이걸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HA는 Y는 A 그려서 교점 보라는 소리야. 아까 A가 하얀 색깔 점근선이었고 교점 하나였죠? 이거. 그러니까 HA는 1이네. 그 다음에 H의 0, H의 0은 X축이었으니까 교점이 2개였죠. 그럼 일단 이거 큰 거 만족하네. 이거 만족이 되니까 h의 2의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h의 값이 1, 2, 3이 1 중에 하나야. 그럼 2보다 큰 값이려면 얘가 3이어야 되겠죠. 그럼 h2의 값이 3이라는 소리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순간에 y는 2가 그려진다는 소리인데 y는 2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야 되겠네요. y는 2가. 그럼 보시다시피 y는 2라는 저 지점은 2분의 b의 빼기 a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큰 거지. 그럼 a를 넘겨. a 플러스 2겠죠. 2를 곱해. 그러면 2a 플러스 4보다는 b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b에 대한 범위가 하나 주어졌어. 그리고 나서 h3 더하기 h4가 3이래요. 써볼게. h의 3 더하기 h의 4의 값이 3인데 지금 함수값이 h는 1, 2, 3 중에 하나잖아. 그지? 0은 없으니까 3, 0은 아닐 거고. 그럼 가능한 게 1, 2냐? 아니면 2, 1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1, 2잖아요. 1, 2가 되면 이게 이렇게 갈수록 h가 커지는 거지.
지금 h가 커진 거니까 1, 2가 되려면 이거밖에 안 돼. 1, 2가. 그 얘기는 3이 이 범위에 있어야 돼. 아, 미안, 이거 반대야. t가 0보다 작을 때죠. 어쨌거나 여기 있는 3이 요 범위에 있어야 되고 4가 0이어야 돼. 이 말이 되니? 안 되죠. t의 값의 범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h3이 2가 되고 h4가 1이어야 되는데 2랑 1이 되는 순간은 이거밖에 없네. 그죠? 그러면은 잘 봅시다. 3일 때까지는, 그러니까 y가 3일 때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은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3은 여기 있고 4가 되는 순간 하나 커지면 이제 교점의 개수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음 자연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너가 4가 되면 딱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 순간 우리는 a의 값이 4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a 값이 4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 b의 값이 12보다 커지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럼 이제 내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나 봐야 돼. 자연수 b를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안 쓴 조건이 얘가 있죠. f에 마이너스 2분의 7 얘가 지금 양수라는 조건을 봐야 돼. 근데 f에 마이너스 2분의 7을 fx한테 대입해보니까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될 거고 분의 마이너스 2분의 7a죠. 그리고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야.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게 되면 3이겠죠? 3분의 7a의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이게 지금 양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7a가 2b보다는 크다고. 즉, 이 b는 얼마니? 2분의 7의 a보다는 작은 거죠. 근데 아까 a가 4였으니까 여기에 4를 대입하시면 2로 약분되면서 b의 값이 14 사이로 들어오게 되네.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b 13밖에 없지 뭐. 13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 답은 당연히 하나일 거 아니니? 다른 케이스가 안 되는 거야. 이따 하겠지만. 그럼 F8은 대입해보시면 8 더하기 2 10분의 8이 들어가니까 4a 더하기 b겠죠. 8a 더하기 b. 8, 4, 32 더하기 b 13이니까 분자가 45가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분의 9라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게 단답형이니까 시험지에 쓸 때는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이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반대 경우가 왜 안 되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반대 경우. 자, 반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GT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두 번째 경우가 이제 B가 2A보다 작은 경우죠. B가 2A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일단 다시 fx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a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지금 그래프의 생김새가 기존에는 이쪽이었지, 그치? 이제 이쪽이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그려져야 되고 2분의 b가 양수니까 뭐 이렇게 생겨 있겠죠. 여기가 2분의 b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얘가 1로 오게 끌어내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지? 근데 이놈의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게 되니까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저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가만히 이렇게 냅두겠네요. 자, 그럼 t의 값에 따라서 ht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데 뭐 음수일 때 0인 건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요때 1되죠. 그지? 그 다음에 이때가 1이야.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다가 교점의 개수가 이 처음 정근선이 이제 하나 있을 거란 말이죠. 처음 정근선 똑같이 이제 2분의 b-a일 건데 그 직전까지는 두 개를 유지해. 두 개를 유지하다가 그 정근선이 되는 순간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쭉 하나가 되다가 a를 넘어가는 순간 두 개 되죠. 그럼 지금 ht의 변화가 이제 이렇게 돼. 일단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순간이 없어요. 근데 각설하고 h의 a를 보시면 h의 a는 요 라인이잖아요. 그치? 이 라인이니까 교점이 하나야. 근데 얘가 h0보다 작다 하는데 0일 때도 교점이 하나거든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 둘이 같게 되면서 조건의 가조건인가요? 가조건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지. 그치? 그래서 이 케이스가 기각된다는 얘기. 어쨌거나 뭐 시험장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긴 어려웠겠지만
어떤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정리하시고 서술형 1번으로 가봅시다. 서술형 1번. 자, 서술형 1번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x가 2보다 크대요. x가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y가 1보다 큰 각 두 개의 집합으로의 함수 fx는 x-2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하셨고요. 두 개의 집합 a하고 b가 주어지는데 두 집합 다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f의 인버스 x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y는 f의 인버스의 x. 그 다음에 이쪽이 y는 mx의 플러스 3을 나타낸대. 그리고 나서 이 둘이가 서로소가 되게끔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얘와 얘의 위치 관계와는 별개로 f의 인버스를 물어봤는데 뭐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를 만드는 건 이제 일도 아니죠. 일단은 얘는 이렇게 생겼어. 둘 다 큰 거니까. 이렇게 생겼으니 이놈을 y는 x 대칭시키면 이제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이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꼭지점이 2,1이니 여기가 1,2였겠죠. 여기 1,2. 그럼 이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방정식은 루트의 x-1의 플러스 2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의 위치 관계상 직선과 이 무리함수가 만나지 않게 만드시면 되는데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3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럼 0,3이 여기에 있으면 1,2라는 이 꼭지점은 우하단에 존재할 거니까 한 이쯤 있겠나요? 1,2 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무리함수가 f의 인버스 x라고. 그러면 당연히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끔 하는 그 경계 지점은 꼭지점을 지나갈 때 하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접할 때가 경계가 되겠죠. 그럼 일단 이 경우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두 번째로 잡고 한번 상황을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인데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 그러면 0,3과 1,2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의 값이 되는데 한 칸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근데 이것보다는 직선이 더 누워야지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답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0,3을 고정적으로 지나면서 더 가파라지는 거니까 m은 더 작아지는 거지. 여기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접하는 이 경계를 봐야 되는데 접한다는 소리는 결국 루트의 x-1의 플러스 2랑 mx 플러스 3을 연립했을 때의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였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넘겨서 1로 만드시고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x-1 m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m의 x의 더하기 1이야.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시면 m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m의 마이너스 1의 x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넘어오면서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이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고 판별식은 4m의 제곱 마이너스 4m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8m의 제곱이고 얘가 0인 거죠. 따라서 4m제곱 플러스 4m의 값이 1인 경우에 양변에다가 1씩 더해주시면 이렇게 1씩 더하면 두 놈 다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하겠죠. 즉 2m의 플러스 1의 제곱이 2가 되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나누기 2가 돼요. 근데 잘 봐. 이게 지금 루트 2가 대충 1.4 얼마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4 얼마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2.4 얼마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여기. 근데 이건 접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값은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란 얘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경우. 이러면 이제 m의 값이 양수인 거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더 올라가야지 안 만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범위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분의 나누기 요거보다 커야 된다.
해서 얘하고 얘까지 쓰면 서술형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시험에서 꽤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직선과의 위치 관계 보는 거 꽤 중요하니 잘 챙기시고 해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